안녕하십니까. 인크루트 취업학교 강사 연정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에 대한 부분과요, 효과적인 1분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요?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단답식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자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면접 때요, 프로젝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네,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신다면 역시 단답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이 경험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답식이 아닌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공대생들은 단답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면접을 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또 그거를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창의적인 인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창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창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별로 없다가 아니라 창의를 가지고 계신데 보여주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창의, 생각에서 머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창조, 즉 만들어내는 것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창의보다 창조가 될 수 있는 나의 활동에 어떤 결과물이 있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의라는 질문을 던질 때 아주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제가 종이컵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그 컵 물 마시는 용도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요, 실을 연결해서 전화기를 만든다. 그리고 펜을 꽂는다. 잘라서 종지 그릇을 쓴다. 또 이거 모빌 모양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너무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대로 자신을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창의적이라는 인재라고 보여주고 싶다면 평소에도 그 생각을 창조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습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설계가 됐던 개발이 됐던 내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들을 해왔으니까 난 앞으로 어떤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신입사원이니까 만든 포트폴리오가 사업에 크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10분 발휘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느냐? 졸업작품이라든지 이렇게 큰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내가 과제를 했던지 아니면 팀과 어떤 공모전에 나갔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포트폴리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정리하면 좋을지 궁금하시겠죠? 자,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명을 기재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당연히 알려야 됩니다. 두 번째, 참여 기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비춰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개인이 했느냐 아니면 팀이 같이 했느냐, 참여 인원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거기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팀장의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상 프로젝트를 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무 분장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당연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맡는 임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담당 역할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역할을 기재하실 때도 그냥 이런 거 해봤습니다 라는 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역할을 우선순위로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5번째입니다.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설계 프로그램을 내가 다뤄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실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험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통신 분야에 가실 때 내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개발에 필요한 언어들이 있겠죠. 뭐 자바가 됐던 C가 됐던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언어를 표현하시는 것,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시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번째,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가 비슷한 유형을 띠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설명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즉,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시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라는 화면이 있다면 그 화면을 캡처하고 설계를 했다면 그 설계 화면을 스캔해서 넣어주는 것,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7가지를 설명드릴게요. 프로젝트명, 참여기간, 인원, 역할, 프로그램 언어, 프로젝트 개요, 세부 내용. 이 7가지를 하나의 표의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나중에 면접 보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프로젝트를 정리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내 머릿속에선 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이야기할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다 해당되시나요? 저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점들을 꼭 준비를 하셔서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작성했던 프로젝트 그런 내용도 잘만 작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스토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뭘까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재. 와, 이쪽 전기, 전자, 통신 분야는 매년 기술력이 향상되고 변화가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을 때, 업그레이드 되는 언어가 있을 때,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인재 당연히 원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최신 기술에 가장 접목된 기술인가요? 그런 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재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문성과 팀워크를 갖춘 인재입니다. 전문성은 어떤 직무에서나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전기, 전자, 통신 분야, 이 이공계 계열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각기 다 다르고요. 다르다 보니까 그 용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해도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전공에 대한 지식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요, 다양하게 요즘에는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팀워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 팀워크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지 생각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 팀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튀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튀는 사람을 위해서 팀은 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팀워크를 잘 갖춘 인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인문학. 야, 어디 가나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학적 소양을 결합시킨 융합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왔던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사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것, 그거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그냥 해왔던 것들이 단답식의 생각들, 단답식의 결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키겠다.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과 공학적 소양이 결합된 융합된 인재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전공학점. 학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3.0 이상의 학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3.5 이상이 되셔야 안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학점은 그 사람의 성실도를 반영합니다. 역시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서도요. 성실함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를 강조하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이 경험은 크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실무 경험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실무 경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재상들에 우리가 한 발로 더 다가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역시 여기서 원하는 인재, 아까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네 가지에 맞춰서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빠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게요, 협회라는 곳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거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 협회는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 또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줄 게 필요합니다. 전문성, 당연하죠. 요즘에는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 전문성에 관련돼서는요,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참여하셔서 나름대로의 지식과 실무 능력을 좀 더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적 소양,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읽어보시는 것.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 그게 필요하겠죠? 전공학점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왔다는 증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또 인재상,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꼭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더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전략, 이것이 바로 취업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크루트 취업학교 강사 연정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